광합성과 에너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잎에서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물방울 무늬는 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간은 물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는 영양분의 이동 통로다 라고 해서 체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기공을 통해서 A라는 기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A라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B가 생성된다 라고 하는데 이 B는 포도당을 나타내게 됩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B는 포도당 상태로 생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저장될 때는 녹말 상태로 저장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됩니다. 1번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C는 녹말 맞죠? 2번 A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맞죠? B는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채출 산물이다 맞습니다. 4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된 후 가를 통해 물관을 통해 이까지 전달된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할 때는 C의 형태로 나를 통해 이동한다 라고 하는데 나는 체관이라고 해줬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동할 때는 녹말 상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설탕 상태로 저장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이 됩니다. 2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1번하고 동일하게 A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물관을 통해서 올라온 물을 나타냅니다. 그럼 B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나고 C 형태인 포도당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포도당으로 만들고 난 후 포도당은 D 형태인 녹말 상태로 저장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형태는 산소입니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1번 A는 물관을 통해 공급된 물이다. 네, 정답이죠. 2번 B는 기공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다. 네, 맞습니다. 3번 C는 녹말이다 라고 했는데 C는 무슨 상태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C는 포도당 상태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양분은 D의 형태로 녹말 상태로 잠시 잎에 저장되었다가 분해되어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무슨 상태로 이동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설탕 형태로 이동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이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는 산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림은 식물의 잎을 이용하여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가를 보게 되면 가는 어둠 상자 안에 식물을 가둬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에 어둠 상자를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녹말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잎에 알루미늄 박을 차단했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물에다가 에탄올을 중탕시켰습니다. 물에다가 에탄올을 중탕하는 까닭은 잎을 탈색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탈색하고 난 뒤에 라를 통해서 물로 이용해서 헹군 뒤 라를 통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녹말이 생성되었다면 초록색에서 청남색으로 바뀐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 과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분을 이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니은, 나 과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잎을 가리는 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디귿, 다 과정은 잎을 탈색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리을,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음,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는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읍, 잎에서는 빛을 받은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 결과 옅은 갈색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옅은 갈색이 아니라 초록색에서 청남색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식물의 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강합성량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그래프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강합성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빛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네,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점 온도가 증가하다가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되려 얘들은 온도가 떨어진다, 광합성량이 감소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온도가 최대가 얼마가 된다라고 했었죠? 35도에서 40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정답도 5번도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며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5번이 됩니다. 5번, 다음 그래프 중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럼 4번과 동일하게 광합성량에 따른 온도의 그래프는 몇 번이 되죠? 네, 맞습니다.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6번. 광합성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금치 잎조각을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가라앉히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뀌는 조건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세기, 중간 세기, 강한 세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4번과 5번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가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한 세기, 중간 세기, 강한 세기인데 약한 세기일 때는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초, 중간 세기일 때는 30초, 강한 세기일 때는 20초였습니다. 그럼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떠오르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금치 잎조각이 왜 떠오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왜 떠오를까요? 광합성 결과 뭐가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냐면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광합성 결과 무엇이? 네,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무엇을 뜻하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건을 달리한 게 있었죠. 무엇을 달리했습니까? 빛의 세기를 달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무엇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네, 광합성량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광합성량의 차이. 3번, 이 실험 결과로부터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빛의 세기가 세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무엇이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 그림은 잎 뒷면의 표피를 얇게 벗겨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A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A는 공변세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B는 기공을 나타내게 됩니다. 공변세포 두 개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 A에 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게 보이시죠? 이 동글동글한 게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엽록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공변세포와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C는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어요? 네, 표피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A는 기공 쪽 세포벽보다 기공 반대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라고 했는데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라고 했었습니다. 바깥쪽 세포벽이 얇고 안쪽 세포벽이 더 두꺼워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2번. 그럼 답은 1번이 틀렸죠. A는 기공 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B는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변세포와 기공은 잎의 앞면과 뒷면 중에서 주로 뒷면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잎의 뒷면이 더 많이 분포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었습니까? 잎의 앞면에는 태양이 바로 직접적으로 세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뒷면에 주로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3번. B가 열리면 A에 있던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했는데 A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동 통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B는 기공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드나드는 통로다라고 했었죠. 기공의 정의네요. 5번 C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8번 A와 C의 기능상의 차이점을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는 무엇이라고 한다 했었죠? 공변세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공변세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공변세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한다라고 했었고 C는 엽록체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9번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낮 동안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거다. 기체 A와 B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줬네요. 무엇이 없습니까? 낮입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네, 빛에 빛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합성 결과 어떤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 이산화탄소 결과 무엇이 생성된다라고 했습니까? 산소가 생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10번도 그럼 동일하네요. 그림 가는 낮, 나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는 광합성 결과 어떤 기체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A인 무슨 기체가 생성된다? 산소라는 기체가 생성된다라고 했었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밤이 되었네요. 달이 떴죠. 밤에는 무슨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라는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B는 무엇을 생성한다?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합성과 에너지 문제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단원까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시험 범위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